안녕하세요. 정확하고 빠른 뉴스 분석 전주전주전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전주 쩌니 뉴스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단 이틀 만에 16% 넘게 급락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레버리지 ETF에 투자한 개인들이 큰 손실을 입으면서 내 인생이 망했다. 언제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는 절박한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도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전례 없는 손실을 보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도대체 한국 증시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첫 번째 원인은 포모, 즉 상승장에서 나만 뒤처질 것 같은 불안감입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열풍으로 코스피가 급등하자 많은 초보 투자자가 이미 주가가 크게 오른 뒤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문제는 현금으로만 투자한 것이 아니라 신용융자와 레버리지 ETF까지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주가가 오를 때는 수익을 빠르게 키워주지만 하락할 때는 손실도 2배 이상 빠르게 불어납니다. 기초자산이 다시 원래 가격으로 돌아와도 반복된 급등락 때문에 손실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반대매매입니다. 신용으로 주식을 매수하면 증권사가 정한 담보 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가가 급락해 담보가 부족해지면 추가 자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담보를 채우지 못하면 증권사는 투자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유 주식을 강제로 매도합니다. 이것이 반대매매입니다. 급락이 발생한 뒤 보통 23거래일이 지나면 반대매매 물량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강제 매도 물량이 주가를 다시 떨어뜨리고 추가 하락이 또 다른 계좌의 반대 매매를 부르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폭락 이후 나타나는 첫 반등을 진짜 바닥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미국 월가에서는 이와 관련해 타코 트레이드라는 표현까지 유행하고 있습니다. 타코는 트럼프 올웨이즈 치컨즈 아우트, 즉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나 제재 전쟁과 관련해 강경한 위협을 내놓은 뒤 시장 충격이 커지면 결국 수위를 낮추거나 시행을 연기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부 미국 트레이더들은 트럼프의 강경 발언으로 시장이 급락하면 주식을 사고 이후 협상이나 정책 완화로 반등하면 매도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실제 한 분석에서는 2025년부터 2026년 3월까지 타코 방식의 분할 초과 매수 수익률이 18.2%, 단순 보유 수익률은 17.7%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차이는 0.5%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반등 시점을 정확히 맞히지 못하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분석해 주식과 가상자산, 원자재 시장의 심리를 0부터 100까지 표시하는 민간 타코 인덱스도 등장했습니다. 다만 이는 공인된 금융지수가 아니라 시장 분위기를 살피는 참고용 지표입니다. 문제는 모든 급락이 타코 패턴으로 되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재 반도체와 국내 증시의 하락에는 트럼프 관련 뉴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장기금리 상승과 연준의 불확실한 정책 신호, 국내 신용융자와 반대매매 위험까지 동시에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트럼프가 물러설 테니 곧 반등할 것이라고 믿고 삐질레 저점을 잡는 행동은 매우 위험합니다. 타코는 시장을 이해하는 하나의 프레임일 뿐 매수 신호가 아닙니다. 장 초반 개인의 강제 청산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내면서 지수가 급반등할 수 있지만 남아있는 반대 매매가 다시 나오면 상승분을 순식간에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장중 큰 폭으로 반등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상승분을 상당 부분 반납하는 극심한 변동성이 나타났습니다. 기업의 실적이 갑자기 나빠진 것이 아니라 시장의 수급과 레버리지 청산이 가격을 지배한 것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 예탁금은 6월 최고치인 139조 7천억 원에서 최근 107조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신용융자 잔액도 38조 6천억 원에서 33조 2천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신용잔액이 감소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빚을 줄인 투자자도 있고 손실과 강제 청산으로 시장에서 밀려난 투자자도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신용융자 금리를 9%대까지 높이고 신용거래 문턱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이자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추가 대출까지 막히면 개인 투자자는 기다릴 시간마저 잃게 됩니다. 좋은 기업을 샀더라도 빚으로 투자하면 주가가 회복될 때까지 버틸 수 없습니다. 결국 틀린 종목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비중과 레버리지 때문에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첫째, 미수와 신용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금으로 투자하면 주가가 흔들려도 스스로 판단할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빚으로 투자하면 손절 시점을 시장과 증권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둘째, 폭락장에서 저점을 예측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매수하지 말고 시장의 매도 압력이 줄어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거래 대금이 살아있는 대장주가 VWAP과 주요 기준선을 회복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순간적인 반등이나 긴 하락꼬리가 아니라 완성된 봉의 종가로 회복과 돌파를 확인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 넷째, 한 번에 모든 자금을 투입하지 말고 반드시 현금을 남겨야 합니다. 기회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금을 잃으면 다음 기회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주가가 떨어질 때가 아닙니다. 빚 때문에 기다릴 수 없고 공포 때문에 원칙을 버릴 때입니다. 기회는 놓쳐도 원금은 놓치지 마십시오. 예측하지 않고 확인하며 돈이 몰리는 태장만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이 뉴스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깡통에서 원칙으로 전주 쩌니 뉴스였습니다.